최근 들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 문자, 카톡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 상대는 다 남성이었고요. 문자 내용은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. 상대방은 제 이름도 알고 있고 제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 분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. 어떤 데이트 앱에 제 사진과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. 누가 올렸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다가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남자친구 SNS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. 데이트 앱에 제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. 뭐라고 하니까 바람피나 안 피나 테스트해 본 거라며 얼머무리더라고요. 남자친구와 헤어질 건데 제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? 남자친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? 헤어지는 게 좀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여자친구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 남자한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네, 그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일단은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주민등록법을 일단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네. 이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, 주민등록법에. 네. 이제 근데 이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, 그러니까 이 데이트 어플이라고 해야 하나? 이곳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. 그거는 이제 타인이 그 남자친구가 이 의뢰 상담자분의 네.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뭐 부정하게 사용한 거에 해당이 될 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고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이트를 가입을 할 때 요즘에 주민등록법 번호를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재를 과연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. 뭐 또 고려해 볼 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네.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처벌 주제는 보통 개인정보 처리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분에게 입은 피해를 가지고 어떤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. 그래요. 다만 예. 이제 이분이 이 어플 사업을 하는 그 어플 이 사업주라고 해야 되나? 이 사업주의 목적은 애초에 실제 데이터 어플을 내가 만든 이유가 네.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그럴 뭐 의도도 전혀 없이 타인의 이제 그거 뭐라고 했죠? 아까 전에 뭐 바람을 네. 피나 안 안 피나 피나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해본다.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. 그렇겠죠.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방해한 거는 예.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허위 정보, 허위 가입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거는 뭐 위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그렇군요.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정도는 네.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여기 뭐 사진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초상권 침해는 안 되나요? 초상권 침해라고 그것까지는?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네. 그렇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찌됐든 범죄 행위는 맞는 것 같고요. 네. 네네. 네. 자, 만약에 지금 저희가 좀 뭐 바람피나 안 피나 테스트를 해본 건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간 좀 웃기도 했는데 이 남성이요. 데이트 어플에서 여자친구인 것처럼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뭐 다른 남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. 뭐 만약에 사기를 쳤다 이럴 수도 있고요. 네.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참 사회가 참 막장이네요. 흔히 말하는. 예. 이게 지금 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남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라는 건데 이제 사기라는 게 우리가 뭐 네. 재산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뽑아낸 경우, 취득한 경우를 보고 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여성인 것처럼 해서 뭐 상대방을 속였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기망에 더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이게 네. 기본적인 사기인데 사기를 쳤다고 하면은 기망행위의 여성임을 이용했으니까 충분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고요. 예.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. 사기죄는 생각보다 형량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. 어.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네. 성립하는 범죄고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아. 결코 약한 범죄 아니거든요. 예.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. 그러게요.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여자친구가 지금 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남자친구라면 뭐 폭언이나 폭행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네. 일이 막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?
네, 뭐 폭언만으로는 이제 뭐 폭행죄가 성립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. 뭐 폭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을 하겠죠. 예. 그리고 이제 그 폭행으로 인해서 뭐 예상치 못한 뭐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뭐 폭행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한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뭐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. 보통 네. 거의 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폭행치상죄라는 게 성립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애초에 뭐 내가 상해가 입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뭐 거기에 네. 대해서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런 고의가 인정될 정도라고 한다면 상해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. 네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이런 부분은 조심을 좀 해두시고요, 미리. 자, 그럼 관련해서 또 생각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여성이 나왔는데 그 앱에서 본 사진과 좀 많이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다르다. 이래서 폭행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황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그러게요.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요즘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법안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적으로 죄책이 성립될 건 당연하고요. 폭행으로 예, 인한 당연히 거죠. 성립하는 예. 거고 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처벌 법안까지 적용한다면 더 가중 처벌까지도 될 것 같아요. 예, 이 남자분은 뭐 사진과 너무 달랐다. 물론 폭행은 잘못이지만. 네. 네. 화가 나서 더 설명을 하는 게 좀 힘든데 네. 여튼 죄 자체는 지금 폭행이라는 부분 충분히 성립이 되는 부분이고 뭐 특가법이라든지 뭐 성범죄는 아니죠. 여튼 네. 이거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더 가중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범죄가 아닙니다. 그거는. 그렇죠? 네. 알겠습니다.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어봤고요. 남자친구분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